같은 거 봤지? 여기 베타가 없는데? 공부를 좀 하네. 딱 봐도 똑같은 거 같아. 그리고 답을 다 묻는 거 아니야? 신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2차 설명이고요. 2차 설명에 이어서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1차 설명이라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용산 뉴파인 원장을 맡고 있는 송호길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상준 부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동팀장 조진호입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여기 내용에 넣었어야 되는데 깜빡해서 못 넣은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레벨 테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레벨 테스트를 안 보고 입반이 되거나 상담을 통해서 입반이 되는데 수학은 반드시 레벨 테스트가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반이 이제 많은 레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레벨 테스트 성적에 따라서 이제 반 입반이 되게 되는 거고, 그 레벨 테스트에 대한 레벨은 뭐 학생의 어떤 수준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학생의 수준을 뭐 저희가 나눈다 이런 건 아니고, 학생에게 필요한 내용을 좀 많이 학습시킬 수 있도록, 제대로 학습시킬 수 있도록 그 교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작하도록 하나 더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얘기 드리자면 LT 문의를 주실 때 시험 범위를 네. 굉장히 궁금해 하셔서 일단은 3월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 재원생들이나 실제 학생들은 2월이면 기말고사 영역을 공부하고 있겠지만 3월 입반 기준이기 때문에 중간고사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다 좀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보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 아이가 한 지가 오래돼서라고 한 거. 다 똑같은 상황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입학을 축하드리는 마음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점점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지금이 보통 학생들 저희들도 똑같이 1년 동안 겪는 건데 처음 들어왔을 때 학생들이 엄청 퉁명스럽고 말 잘 듣고 착하던 학생이 이제 2학기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점점 숙제도 안 하고 이제 점점 이제 저희한테도 반항을 하고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근데 이제 중간고사가 그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1차 설명회할 때는 80일 정도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65일 정도밖에 안 남았고요. 실제로 한 2달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2027 데이, 굉장히 뭐 먼 얘기긴 하지만 한 1015일 정도 남았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 요 교실이죠. 요 교실에서 이제 수업 시간 중간에 학생들 쉬는 시간의 모습입니다. 1학년 학생들인데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남학교잖아요. 남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점점 학교랑 학원이 놀이터를 변해가게 됩니다. 점점. 이건 뭐 저희가 관리적인 측면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시행착오를 처음에 많이 겪게 되고, 1학년 1학기 때부터 아까 사회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시를 난 해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 일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첫 번째 준비했던 거는 저희 학원에 대한 잠깐 소개였는데, 과거에는 이제 저희가 이것을 굉장히 길게 많이 내용을 했었는데, 요새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원래는 이촌 중고등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저희 관내 저희 학원 여러 뉴파인의 분원들 중에 거의 유일하게 그냥 구 이름을 갖지 않고 있었어가지고, 이번에 그냥 3월부터 아예 이름을 정식 명칭을 용산 뉴파인으로 변경을 해서 이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학원 소개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면 일단 저희가 교실 구조가 위에 2층에 8개 강의실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지하 2층 같은 경우에는 여기 대강의실 V, 그리고 벤티 강의실이라고 하고요. 중형 강의실 그란데가 있고 가장 작은 강의실 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톨 그란데 벤티 강의실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 정도 사이즈가 되는 교무실에서 10명, 11명 선생님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그 바로 옆에 큰 창문을 통해서 자습실도 같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창문 너머가 교무실이고요. 여기 현재 자습실이고, 자습실 같은 경우에
뭐 365일 중에 한 3, 4일 정도 제외하고는 거의 오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수업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학원 프로그램을 좀 안내드리면서 저희가 계속 장점으로 안내드리는 첫 번째가 자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습. 그래서 본인이 실제로 공부하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주입식일 수밖에 없잖아요. 편서식 수업이라는 게. 근데 그것을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을 학원에서 좀 소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원생 부모님들은 좀 더 잘 아실 거고 외부에서 보실 때는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일반 학원들이랑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개원해서부터 매번 술 한잔을 하면서도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얘네 어떻게 하지? 지금은 어떻게 하지? 다음 주에 용산구가 재량 휴업일이라는데 다음 달에 무슨 날 쉰다는데 얘네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이벤트가 다 있고 복도에서 보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길거리 농구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학원 재원생들 기준으로 해서 뭐 안타깝게 떨어진 친구들도 있고 결승까지 올라가서 이제 다음 주 결승이 진행이 되는데 이런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고 응원을 하는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수학학원이니까 수학 공부하고 끝 이게 아니라 어떻게 수학을 더 공부시킬지 어떻게 자습을 더 시켜서 주요 과목들에 대해서 성과를 내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는 학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학원의 역사가 좀 있다 보니까 용산고 같은 경우에 실제로 좋은 졸업생들을 많이 배출을 했어요. 그리고 학생들과의 유대관계가 깊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자리가 잡혀서 좋은 대학을 간 친구들이 전부 다 미리미리 얘기를 해요. 저 이런 거 찍고 싶은데 지난 선배들이 했던 거 제가 하고 싶은데 라고 해서 이렇게 선배들이랑 이제 좋은 대학을 간 선배라던가 실제 재원생 용산고 2학년 3학년들 중에 학교 활동에 잘하고 있고 성적도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선배들이랑 인터뷰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뒤쪽에서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 해서 실제 용산고 졸업한 선배가 와서 학생들이랑 좀 상세하게 학교에 대해서 안내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원생들 이벤트인데요. 3월달 이제 입반 확정된 학부모님들께도 안내를 해서 그 학생들도 2월 기준으로는 외부생이지만 3월 재원 예정자 학생들도 와서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강사 입장으로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어디에 가든지 이게 학원에 대해서 어떤 이벤트적으로 아이들 동기부여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하셨잖아요. 강사 입장으로서 하는 게 진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 얘기로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까지 힘들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도 아이들 실제 성적을 나와보면 거기서 이제 좀 기쁨을 또 얻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사진에서처럼 굉장히 다양한 이벤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험 하나를 보더라도 현재 이게 실제로 반들마다 이제 시험 치르는 영상 이제 사진을 찍어 놓았던 건데요. 리얼 실전 모의고사라고 해서 이제 요 동안 뒷부분에서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지만 그냥 단순히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우리 용산고에 맞춰진 그런 시험 시스템으로 진행하는 시험 직전 시험 실전고사 이런 부분도 동시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원들, 많은 선생님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학생들이랑 수업 외의 시간,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근무하고 있는 5시, 10시 말고요. 그 외의 시간에 새벽이라든가 오후 시간대라든가 이럴 때 실제로 카톡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지만 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건 비슷합니다. 그냥 학생이 찍어서 질문을 하고요. 선생님이 답변을 해주고 이런 부분 늘 있는 이런 부분이지만 자랑을 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이 카톡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클래스인데요. 이런 거죠. 그냥 아이들 전체 대상으로 제가 수업을 들어가더라도 그래요. 칠판 앞에 딱 서서 학생들한테 야 너네 진짜 열심히 좀 해. 제발 열심히 좀 해. 뭐 오답 정리 좀 하고 이렇게 하고 끝내면 아무도 안 들어요. 근데 한 명 불러놓고 야 너 오답 정리 좀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하면 달라집니다. 그런 것처럼 이 부분은 뭐냐면 학생 처음에 시작이 3명이었어요. 3명 데리고 야 너네 뭐 작년 기출 문제들로 한번 이렇게 선생님이랑 따로 밤마다 따로 풀어서 본인 스스로가 채점하고 오답 정리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는 걸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소수로 시작된 게 얘네 이걸 한대. 그러니까 같은 반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개별적으로 와서 저도 그거 하고 싶은데 해보면 안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뭐 못하면 바로 방 퇴장 당하는 거야. 한번 해볼 거야 라고 했을 때 네 좋습니다 해볼게요 해볼 거예요가 돼서 꽤 많은 친구들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시험지를 딱 올리면 그제서야 뒤에 줄줄줄 붙어요. 누군가가 올리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학원 기본적인 시스템이 아니에요. 위에 제목처럼 선생님들, 쌤들이 뜨겁다는데 특정 선생님께서 우리만 이런 거 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제의해 주셔서 좋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반톡에 같이 들어가서 같이 응원하고 선생님이 답변을 못할 때 제가 이어서 답변을 해주고 응원도 해주고 선물도 보내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특화되어 있는 게 아닐까. 그냥 남들처럼 그냥 어떤 학원들을 뭐 무시하거나 선생님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도 계속 질문 받아줍니다라는 레벨이나 퀄리티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카톡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더 싣고 싶은 카톡 이미지들이 많았는데 간단하게 생략했고요. 실제로 이제 많이 변화되는 입시 이제 뭐 뉴스나 이런 보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프로그램이랑 연계돼서 이슈화되고 있는 뉴스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뭐 다들 아시는 부분이니까 입시 지형의 변화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내년 들어오는 신입생부터 이렇게 그 학점제라는 게 실행이 되면서 이제 교육제도가 바뀌고 5등급제도 바뀌고 수능제도가 바뀌고 이렇게 평가에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지침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18년 대입부터니까 저희 아이랑 저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에서는 여기에 맞춰서 아마 계속해서 대입 제도를 바꿔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고대, 연대 이렇게 이제 정시에도 물론 그게 엄청 큰 영향은 아니지만 정시에도 정시에도 어떤 수시 성적을 반영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그런 것들이 점점점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수행평가 같은 부분에서도 과거에는 그냥 단순하게 발표하고 보고서 내는 거에 불과했다면 지금 학교에서는 직접 학생들이 나와서 발표하는 이런 수업들, 그러니까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수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그거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을 선생님들이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학생들에게는 어느 정도 영향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평상시 하던 것과 다르게 되고 약간 정돈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최근에 발표된 거죠. 대입 정원에서 의대를 2,000명을 늘리니 몇 년 동안 얼마를 늘리니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얘네들이 이런 뉴스들이 대학교에 미치는 영향들은 반드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좋은 방향일 수도 있고 나쁜 방향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좀 뭔가 지금 현재 이제 입시 제도의 막바지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이런 거 페이지 잠깐 만들어 봤고요. 학원 선택 기준은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이 저희 학원을 어쨌든 알고 오신 분들이니까. 근데 보통 이제 처음 선택할 때는 뭐 대치동이나 반포에 학원이 많고 그쪽이 이제 선생님이 좋으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다가 선생님이 좋긴 한데 너무 멀고 용산고를 안 해주는 것 같은데 검색을 하시다 보면 이제 뉴파인이라는 데가 있어. 저 괜찮대. 왜냐면 찾아보니까 뭐 좋은 학원이래. 실제로 뭐 용산고에 관련해서 어떤 전문적인 컨텐츠를 제작하는 학원은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오셨는데 선택을 할 때 그냥 단순하게 이 학원에 용산고에 이제 오르시면 다닌다더라 이렇게 해서 학원을 선택하는 건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왜 저희 학원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은 용산고의 일정을 맞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용산고 내신 전문가 이 얘기를 제가 처음에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제가 이제 설명회 같은 거 진행하면 어머니께서 몰래 오셔가지고 혹시 용산고 몇 년 해보셨어요? 막 이렇게 말씀해 사실 근데 초반에는 사실 저희도 뭐 3, 4년밖에 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다고 볼 수 있고 아무래도 용산고 학생들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도 좀 학교의 그 구조라든가 학생 구성은 다른 학교랑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선생님 학원 이런 데서 이제 지도를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바로 이런 기준으로 학원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선택을 한다면 사실 선택지는 저희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고등내신을 바라볼 때 이게 중등과 상당히 다르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어려워지는 건 아닙니다. 단지 어려워지는 것 때문은 아닙니다. 실제로 양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심화도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이게 가장 많은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기출을 학생들이 보통 풀어봐요.
그 학교를 진행하면 있어. 그러면 이제 풀어보면 쉽거든요. 쉬우니까 풀만한데 괜찮던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학생들이 그 바깥에서 그냥 기출을 보면서 풀어보는 거랑 실제 시험장에서 앉아서 중간고사 시험 시간에 풀어보는 거랑 전혀 다릅니다. 실제로. 그리고 학생들이 보통 생각을 할 때 보통 이제 중학교 3학년 막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좀 자신 있을 때 문제를 풀게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또 학생들이 잊어버리는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빠지면 안 되고요. 이게 문제는 이건 연습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험 같은 경우는 그냥 틀리면은 예를 들면 문제집 같은 거는 문제 풀다가 틀리면 설명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럼 아는 문제가 되는 거죠, 학생한테는. 근데 실제 시험은 그렇지 않죠. 그날 시험을 딱 보는데 컨디션이 안 좋아서 시험을 망하거나 시험 문제를 풀다가 계산이 꼬여서 실수를 하게 되면은 그냥 점수가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게 기록으로 남게 되는 거죠. 평생에 남는. 그래서 이런 연습이 없고 첫 시험이 대학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용산고에 대한 맞춤 대비는 저희만이 가능한 여기 저희 학원이 선택되어야만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연습은 없다라는 게 예비 고1 올라오시는 학부모님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중학교 때 특정 과목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우리 아이가 암기를 잘해서 뭐 사회 과목 뭐 이런 암기 과목에 대해서 굉장히 강세를 보였다라고 해서 고등학교 올라와서 또 암기 과목을 잘하겠지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고 저희가 수학 전문이다 보니까 입반 상담을 해보면 정말 충격에 빠져서 귀가를 하시거든요. 애들 보고.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뒤쪽에서 또 안내 드리겠지만 중학교 때 수학 성적과 고등학교 수학 성적은 절대 비례하지 않아요. 잘했던 친구가 잘할 확률이 높고 못했던 친구가 못할 확률이 높을 뿐이지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거죠. 실제 시험지, 용산고 시험지로 보면 정말 많이 어려울 거니까 보통은 이 지역의 낮은 학교라든가 아니면 지방학교나 경기도권 시험지로 한번 연습을 시켜보면 잘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OMR 카드 깔아놓고 서술형 시험지처럼 풀면서 제한된 시간 내에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큰 문제점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늘 얘기 드리는 건 정말 연습 아닌 실전이니까 우리 아이가 그동안 어떻게 했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겠지라는 위험한 발상을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용산고 등급별 인원은 1등급은 이제 작년 기준이죠. 작년 기준으로 1등급 인원 11명, 2등급 인원은 20명, 그러니까 31등까지 2등급인 거고요. 그다음 3등급 인원이 34명인데 여기까지요. 자, 1등급 인원은 5명. 저희 재원생이 5명. 실제로는 6명인데 이 한 명 학생이 좀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렇게 껴넣기가 거의 데뷔 직전에 한 1, 2주 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좀 그랬고 2등급은 7명, 3등급은 11명. 그리고 재원생 평균 점수는 78.4점인데 작년에 좀 쉬웠어요, 시험이. 그래서 좀 쉬웠기 때문에 좀 더 성적도 좋았고 근데 이제 78.4점이 실제로는 한 3등급에 4등급 요 사이 정도 되는 시험 점수 정도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학생들의 어떤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1등급 전체 인원의 45%, 2등급 전체 인원의 35%, 3등급 전체 인원의 32.3%고 기말고사 때는 살짝 더 잘했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때는 살짝 더 잘했고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1차 설명회 끝나고 네. 학원 재원생 평균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고 문의를 따로 하신 분이 계세요. 근 80점에 가까우면 실제로 학교 시험이 학원 재원생들 기준으로 평균이 80점 되는 학원 진짜 없어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저희가 잘 가르친 것도 있지만 제 느낌엔 저희 학원에는 공부를 안 하는 친구가 안 와요. 하도 빡세다라는 소문이 많이 나 있어서 뭐 그런 친구들은 아예 입반을 안 하다 보니까 밑에 그룹 친구들은 이미 쏟아졌고 그 다음에 중상위권 친구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높습니다. 네, 많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의 특별함은 이제 내신 및 학교 전문가고요, 당연히. 근데 셔틀버스가 운행이 되는데 학원 수업일에 이제 학교에서 학원까지 셔틀버스가 운행이 되고요. 월화수목 그다음에 지금 여기는 5개인데 이제 실제로 6개로 바꿨는데 6개 레벨 분판 운영을 진행을 해서 내신관리 효율성 아까 말씀드렸지만 효율성 때문에 진행하는 거지 저희들이 편하고자 좋은 학생들을 받고자 학생들을 이렇게 나누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전과목 용산고 내신 대입반을 운영한다라는 거고요.
저희 철학은 이제 저희가 유파인 자체의 철학이랑 비슷한데요. 최고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생들을 맞이해서 또 최고의 강사진을 가지고 우리가 학생들을 맞이해서 학생들을 성장시키는 게 저희 유파인 용산중고등간의 철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뒷부분에 셔틀 얘기가 없기 때문에 하나 더 얘기 드리자면 우리 용산 고1 반은 수토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셔틀이 학교 앞에서 학원까지 운행이 되고 있는데 수요일 말고도 다른 요일에도 학원에 자습하러 올 때는 셔틀을 이용하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머니들이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에요. 사실 앞에 부분은 그냥 맨날 학원 설명회에서 하는 얘기니까 사실 제일 궁금하신 부분이 이 부분일 것 같아서 물론 학교 설명회를 가셨던 분들은 뭐 대충 들으셨겠지만 그래서 일단 먼저 1학년 1학기 등급 산출되는 성적표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성적표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과목명하고 이제 과목 점수, 원점수 뭐 이렇게 등급 이렇게 나오고요. 과목 점수 그래서 근데 이제 중간고사 성적만으로 성적이 결정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전체 마지막 1학기 기말고사가 되면 중간기말, 수행평가 이런 것들 다 합쳐서 종합적인 점수가 나오게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등급이 딱 결정이 되면 이제 1학년 1학기 학기별로 등급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등급 산출됐을 때 이제 용산고는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학년은 그래서 국영수, 통사, 통과, 한국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이제 과탐실이라고 과학탐구 실험이 있긴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 이제 판단을 해보면은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성적을 한번 보시면은요 뭐 국어 2등급, 영어 3등급, 수학 3등급, 뭐 과학 1등급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굉장히 못 본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굉장히 잘한 성적표이죠 실제로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 2.67입니다. 근데 사실 약간 애매한 성적이긴 합니다. 내신으로서는 거의 뭐 사실 갈 대학이 애매한 약간 좀 애매한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다른 건 그대로 놔두고 통합사회랑 한국사를 이렇게 답이 좀 성적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이렇게 등급이 1.92로 확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게 한 과목의 등급이 하나 올라가는 게 굉장히 커요 생각보다. 왜냐면 하나 올리면 단위수당 4점, 3점 이렇게 깎이기 때문에 거의 22과목이라고 봤을 때는 거의 0.1 이상씩 올라가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과목별 밸런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 사회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이 여기에서 터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과목들은 잘하는데 물론 내신에서의 전체적인 뭐 이거는 수치적인 거고 실제적인 중요도는 좀 더 차이가 나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내신 관리 같은 경우는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전과목을 다 골고루 하는 학생들이 좀 우수한 내신 성적을 받는 학생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학생들도 있어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 현재 저희가 겨울방학이라서 윈터라고 해서 자습실을 무료로 이제 아침 9시부터 제가 관리하면서 돌리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매일 공부하는 플래너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해보면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잔소리가 수학만 제발 하지 마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밸런스가 너무 중요해요. 제가 늘 확인하는 걸 아는 학생들조차도 편중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수학을 많이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다른 과목들도 특히 본인이 싫어하는 과목 정말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등급이 나오고 반대로 자기가 싫어하는 건 조금 더 할수록 뭐 이건 다들 아시고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좀 길러주고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 건 요 수치를만 보더라도 필수적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 등급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중간고사를 끝나고 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되게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말까지 합산을 해서 등급을 매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등급이 나오진 않아요. 성적표에. 근데 몇 등인지 알면은 자기가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지를 알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2등급 후반에 있다. 그랬을 때는 이제 기말을 준비할 때 훨씬 더 타이트하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상담을 해야 되니까 실제 아이들한테 성적표를 좀 요구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갖고 와서 선생님 저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될지 뭐 2등급 초반이면은 1등급 대기에서 조금 더 원래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간고사 끝나고 그래서 모든 과목들이 다 되게 중요하게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주요적인 성격혈압은 설명회 가셨던 용산고 설명회 가셨던 분들은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랑 똑같기 때문에 설명회 자료입니다.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올해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2차 작년에는 상당히 정시로도 많이 갔습니다. 정시로도 많이 갔었고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이제 학교에서 설명한 그
발표 자료에 그대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설명회는 2020년에 굉장히 잘 갔었고요. 이때가 되게 황금학번이라 해서 굉장히 잘 갔었고 그 다음에 2023년도에 점점 약간 줄어들다가 이제 올 작년에 굉장히 잘 갔는데 이 이유는 왜 그러냐면 약간 이런 영향도 있을 거예요. 2002년도 졸업한 요 학번이 역시 약간 황금학번이었거든요. 되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다라고 소문났던 그런 학번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처음 지도했을 때 중간고사 봤는데 이제 1컷이 100점 나오고 막 이런 학번이었어요. 그래서 그랬었는데 이제 요 학생들이 조금 이제 학생들끼리 즐겁게 너무 이렇게 지내면서 내신 관리가 좀 안 돼서 좀 성적이 좀 안 좋았어요 생각보다 기대만큼. 근데 요 학생들이 재수를 이렇게 하면서 재수생들 성적이 굉장히 좋아서 사실 작년에 좀 성적이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좀 제 생각에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건 실제로가 요 그룹 친구들이 재수한 친구들이 다 되게 잘 갔어요. 사실은 저희가 이 학생들이 어떻게 갔는지 수시정시에 대한 정확한 학생들이 어떻게 갔는지 다 알고 있는데 그건 이제 좀 저희들이 이제 하기에 좀 너무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정시도 포함되어 있고 중국도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데이터라고 볼 수는 없죠. 근데 부모님들끼리 궁금해하시는 거는 수시니까 사실 정시야 뭐 학생이 잘해서 가는 거니까 수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면은 요거는 이제 뭐 등급대로 인원수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퍼센트는. 근데 실제 2022년 기준 등수죠. 기준 등수를 보시면은 이게 저희가 등수입니다. 등수랑 실제 학생의 점수인데 이렇게 1.0, 1.1 이런 학생이 있었고 이 학생이 이제 서울대 의대 강의에 갔고요. 근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재원생도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서 이제 1.1 카톨릭대 의대 갔구나. 그래서 카톨릭대 의대 갔고 그 다음에 서울대 카이스트 이렇게 갔고요. 지금 1.6인 학생이 비어있는 이유는 이 학생은 의대에만 6개 서서 이제 안 돼서 이제 못 가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요 1.9까지가 대략적으로 고려대학교 학추라인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데요. 그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정도 재원생들 조사했을 때 요 정도까지 2.1, 2.2까지 이렇게 대학을 내신으로 가는 상황인 거죠. 이건 2002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대 4명이 합격을 했고요. 수시 결과입니다, 이거는. 아까 같은 그런 결과가 아니라 그 데이터가 이제 순수한 결과죠. 서울대 4명 붙었고요. 의대를 포함해서 서울대 의대 붙었고, 그 다음에 이과 3명, 문과 1명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공대 저희 학원 출신 학생이 이제 1.8,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1.5, 4, 5도 떨어질 경우가 있었는데 그전에는 1.8인데 붙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저희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 학생 수시로 붙은 학생이고 고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10명, 중고 포함해서 연세대 10명. 이 정도 인원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정시랑 중복 인원이랑 뭐 운동부 학생들이랑 섞이다 보니까 좀 더 인원들이 약간 부풀려질 수밖에 없는. 그건 뭐 용산고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들의 발표가 다 똑같습니다.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올해 2024년 용산고 수시 결과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이제 비밀리에 입수한 자료가 될 수 있는데, 자, 서울대는 이렇게 이거는 저희 2024년 수시 재원생 성적입니다. 저희 학원 출신 학생들의 성적이고, 성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실제로 아까 거기 적혀있는 학생들 숫자 보셨잖아요. 그죠? 저희 학생들이니까 굉장히 저희 학생들의 비중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시 재원의 성적도 이렇게. 사실 저희도 이제 서울대 이번에 정시 학생들 성적도 알고는 있는데, 이제 그 정시는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굉장히 생각보다 좋았어요. 근데 정시간 학생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뭐냐면, 평가가 이런 학생들이에요. 아, 얘는 되게 잘하는데 왜 이렇게 내신이 안 나오지? 이런 학생들이 정시를 잘 갑니다. 그냥 그렇게 저 선생님들이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어. 이해가 안 되네.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너무 잘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그런 학생들도 정시를 잘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시에 대해서는 잠깐 이제 말씀 마치고, 이 부분에서 이제 생기부 같은 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직접 증언을 들어도 마찬가지고요. 실제 고3 학생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어보면 정말 되게 뚜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는 왜 거기 대학 안 썼어? 그러면 저는 뭐 기하를 만들었어요.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거든 학생들한테. 그리고 또는 너는 왜 그거 안 썼어? 그러면은 저 물리 안 들어서요. 이런 식의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과목들의 선택 여부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비교과가 이제 더 강조가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표현하자면 비교과지만 결국에 활동이죠. 지필고사라고 하면 그냥 수학 한 문제 맞추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제 올라가는 친구들부터는
뭐 글 쓰는 거, 특히 발표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강조가 돼요. 그래서 동일한 집필고사 성적이라면 확실히 선생님과 유대감 같은 발표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크게 좌우를 할 거라서. 그리고 실제 선생님들이 옛날 뭐 부모님 세대처럼 뭐 이렇게 출석부 보면서 자 10번 발표해봐 뭐 이런 거 안 하거든요. 발표할 사람, 다음 시간에 발표할 사람 준비해와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지목해서 발표하는 시스템이 아니라서 무조건 제가 하겠습니다 라던가 교무실에 따로 찾아가서 제가 뭘 한번 연구과제를 뭔가를 해서 뭘 해보겠습니다 라던가 이렇게 적극성을 띠는 부분이 확실하게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실제 정부에서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게 그 선원 수령이나 어떤 수행평가 관련돼서 정확한 기준이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학교 선생님들이 좀 공부를 할 수 있게 워크숍을 보낼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대상으로.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앞으로 좀 빡세게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술형, 집필고사의 서술형도 아마 더 꼼꼼하게 채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내년부터인데 올해부터 어설프게 시행을 하시지. 왜냐면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연습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고일 학생들이. 그런 게 조금 수학도 좀 그래서 서술형 이런 거 좀 많이 저희들도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다음 학교열함과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 인원수는 지금 현재 인원수고요. 이것도 이제 저희가 이미대로 조사한 건 아니고 용산고 학생 학교 자체 자료입니다. 네, 그래서 있고, 그런데 2학년 과목 선택자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학생들을 통해서 조사한 내용인데, 국어, 물리화학, 지구, 생명지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바로 그거죠. 과중의 가장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과학이 전부 다 골고루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어떤 내신 관리가 좀 편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고, 사탐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이제 문과 학생들이 좀 많이 적기도 했었는데, 특히 이제 정치화법이랑 경제 같은 과목은 이제 이렇게 인원수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요 과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서 약간 좋은 거죠. 이 학생 수가 등급이 매겨지지 않으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은 상태가 될 수 있죠. 문과 부모님 계실까요? 용산고 문과? 네. 근데 문과도 굉장히 진학률도 좋습니다. 굉장히 메리트 있습니다. 생각보다. 오늘 좀 얘기 드릴까 하다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수학 커리큘럼은 뭐 문과 얘기 해주세요. 동생 있습니다. 동생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문과는 이제 지금 현재 모든 문과가 다 똑같지만 수학을 이과랑 같이 이제 합산을 해서 내기기 때문에 사실 확통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이과 학생들이 안 들었는데 지금은 문과 학생들, 이과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전부 다 듣거든요. 거의 예외 없이 다 듣습니다. 확통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이과랑 같이 매겨지니까 약간 그 내신에서 불리함은 있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문과 학생이 수학에서 2등급 정도를 맞으면 이과 학생이 1등급 맞는 정도 이상으로 이제 굉장히 높은 어떤 점수를 획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비교를 빼긴 했는데 일단 성적표를 보시면 정말 문과 학생은 학교를 이렇게 다녀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성적표가 아무것도 없어요. 학교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과 학생 과중 같은 경우는 과학을 4과목을 들어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에는 과학 4과목이 들어가 있는데 이과 학생, 문과 학생들 성적표 딱 중간고사 보면은 국영수에 2과목도 있어요. 사탐 2과목. 그러니까 나머지 과목들은 듣긴 듣는데 시험을 안 보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 부담, 어떤 국영수에 대한 공부 학습적인 어떤 그 시간에 굉장히 여유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그 사탐 과목 한 과목이 과탐 한 과목보다 당연히 그 성적을 내는 데 있어서 좀 더 유리한 면이 있고 또 학생들이 문과 학생들 피셜로 말씀을 드리면 문과 반에서 딱 수업을 듣고 있으면 한 2명 빼놓고 다 잔대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문과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2등급 이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수학 되게 못하고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 학생도 나중에 성적 딱 물어보면 뭐 2점대 초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과 대부분의 그 입시제도 자체가 이과적으로 설명이 되고 이과들 기준으로만 막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진학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저희 학원 재원생들 기준으로 봐도 사실 인서울에 있는 일반계 이과를 가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보면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되게 쉽게 가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근처 대학들도 굉장히 쉽게 가고 그냥 보통 잘 듣는 편이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대학 입시에 관련해서는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 것들이 오히려 문과 학생들에게는 그냥 되게 이득으로 다가오는 상황이 됩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문과 학생들이라고 해서 크게 뭐 불리하거나 이런 건 없다고 볼 수 있고, 또 이 용산고의 그 수많은 그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같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우리 아이가 문과인데 용산고는 문과를 잘 안 봐주는 학교 이런 느낌이 표면적으로 많이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긴 하지만 그런 친구들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경쟁력 자체가 우리 아이만 잘한다면 굉장히 월등하게 경쟁력이 좋아요. 그래서 뭐 원장님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실제 수학학원에서 아 얘는 별론데 라고 생각했던 학생도 이제 까보면 굉장히 결과가 좋아요. 입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일반고의 문과 친구보다는 용산고 문과 가서 좀 열심히 해준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수학교를 끌려면 뭐 다 대부분 다 비슷한데 용산고 문과 같은 경우는 1학년은 똑같고요. 2학년 수원수처하고 2학 3학년 이제 확통을 들어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크게 별다를 게 없는데, 확통 같은 경우가 과거에는 이과 같은 경우 선택을 하는 과목이었는데, 그러니까 선택하는 과목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수단, 이 확통 외에 다른 대안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선택할 수밖에 없게. 그래서 지금 전체가 좀 과목이 될 거고, 좀 전체적으로 문이과가 같이 경쟁하는 시스템이어서 그런 부분이 좀 하지만 커리큘럼이 굉장히 가볍죠. 가볍기 때문에 이제 수학 경쟁에 있어서 수학의 부담감이 좀 이제 좋지만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과, 일반 이과는 사실 일반 이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일반 이과하고 과중은 똑같습니다. 실제로는. 여기 보시면은 기하가 선택이라고 보통은 돼 있는데, 선택 과목으로 돼 있는데 전부 다 들어야 됩니다. 선택 과목이지만 필수입니다. 무조건 선택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확통이 선택 가능이라고 돼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통 외에 다른 과목을 개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스파탐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재작년까지 있었는데요. 올해 작년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개설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야 된다. 그래서 2학년 때 기하, 3학년 때 미적분, 확통은 선택인데 필수다 이거죠. 그래서 선행의 부담은 크게 많지 않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2학년 때까지 수원수투로 끝내기 때문에 뭐 미적분을 2학년 때 끝내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선행의 부담은 좀 적은 편이고, 기하가 들어가 있지만 기하는 절대평가인 과목이기 때문에 학생이 공부만 열심히 해준다면, 안 하면 문제가 될 텐데요. 열심히 해준다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기하가 절대평가인데 기하는 이러한 그 진로 선택 과목 중에 거의 유일하게 일반 과목처럼 대우를 받는 과목입니다. 실제로 기하를 들었느냐 듣지 않았느냐가 대학을 입학할 때 뭐 그런 부분을 결정을 해요. 실제 이거는 기하 과목이 안 깔려있는 그 중경고등학교 학생이 한 말입니다. 저는 기하 안 들어서 그 과를 못 써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제 기하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들은 거의 70% 80%가 A가 나오는데 기하는 20% 정도만 A가 나와요. 근데 20% A가 나오고 B를 받으면 실제 등급 계산을 했을 때 B가 한 4등급 정도로 계산이 돼요. 그 계산법이 따로 있거든요. 학교마다 있는데 이제 고대에서만 발표를 했을 때 거의 그 기준을 따를 텐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의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기하를 엄청 시키는데 꼭 해야 된다, 중요하다고 하는데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은 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고요. 어머니들은 중요도를 모르셔가지고 그냥 뭐 선택 과목이니까 그냥 A 받는 건 쉽지 않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걸 영상에서 빼주셔야 돼요. 작년 2학년 이거 빼주셔야 됩니다. 2학년 때 수학 1등급 맞는 학생이 기하에서 B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그 얘기 무슨 얘기냐? 공부를 안 하면 B를 받는다는 거죠. 기하라는 과목 자체. 수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정 점수를 넘어야 돼서. 들으면 올라요. 기하라는 과목이 들으면 잘 나오거든요. 안 듣습니다. 부원장이 수업을 깔고요. 팀장이 수업을 깔아도 안 들어요. 그러고 나서 후회를 하고, 이제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등급이라는 건 결국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나오잖아요. 중간고사에 망하고 중간 합류를 해서 기말을 들어요. 기말에 잘 봐도 어차피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2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에 저희가 오픈을 하거든요. 꼭 수강하셔야 됩니다. 절평인데 80점 이상이면 A거든요. 아주 그걸 정확히 라인을 지켜줘요. 근데 실제로 수행평가이기 때문에 한 70점 맞으면 A예요.
근데 그걸 못 넘는 거죠. 공부를 안 하면 넘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전 문제도 어렵지 않게 나오는데 용산고에서는 좀 더 쉽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 퍼센트를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중은 뭐 기하는 애초에 필수로 돼 있고요. 미적분도 필수로 돼 있고 확통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과랑 거의 똑같고 아까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교내 프로그램 말씀드리면 교내 프로그램은 이제 이건 사실 어머니들은 별로 관심 없으실 거예요. 뭐 교내 프로그램 있는지 없는지 관심 뭐 별로 안 가지실 것 같은데 그냥 말씀드리면 사회과 프로그램은 먼저 CCLA라는 게 있는데요. 예전에는 과학영재학급 그리고 인문영재학급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CCLA라 이름으로 이렇게 그 이유가 이제 2015년 개정된 입시제도에서 영재나 발명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대입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창의융합 인재 리더십 아카데미라고 해서 CCLA라는 걸 만들었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대학교를 올해 간 학생들을 때는 CCLA가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과학영재학급에서 했던 내용이 도대체 생기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만 생기부를 다 읽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요 CCLA 같은 경우는 이제 세특에 굉장히 자세하게 반응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아직 못 봐서 아직 3학년 때 나오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게 어떻게 반영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표하는 건 학교에서 아마 그 공지가 내려오니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영재교육 이수 시간도 100시간인지 80시간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나와봐야 아는 거고요. 그래서 생활기록부나 세부능력 및 특기사에 기재하겠다라고 이렇게 학교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 그 담당 선생님의 피셜로 그 고3 학생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많이 써준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이렇게 신청서를 제출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이게 이제 탐구활동일 때 매일매일 작성을 해요. 그래서 내기도 하고 학교에 갖기도 하고 갖고 오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세특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진로 관련 내용이나 과세특 둘 다 내용이 기재가 되니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활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뭐 장학금제도 많은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이쪽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아직 뭐 이번 주 수요일날 시험을 보죠. 그래서 진단평가랑 또 3월 모의고사 이게 이제 장학금의 기준이 됩니다. 장학금의 기준이 돼서 요걸 가지고 이제 첫 장학금이 요걸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요걸로. 그래서 나오게 되고 기숙사는 사회권 프로그램으로 분류해놓은 이유가 과거에는 성적순으로 잘랐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요새는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뭐 신청하면 된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근데 굉장히 많이 신청을 원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도 어떻게 될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과거에는 요걸로 잘라서 했습니다. 문의가 많아요. 네. 기숙사 어떤 경우 근데 저희도 잘 모르지만 분위기는 예전보다 못한 것 같아요. 예전 뭐 코로나 전 같은 경우에는 A급 학생들이 많이 모여있는 집단이었어요. 그래서 기숙사 가면 기숙사에 있는 친구 하면 이렇게 평가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수토에 수업을 하게 된 것도 기숙사 용산고 수업이 수토랑 주말에 몰려있는 이유 사실은 애초에 기숙사 학생들을 배려해서 학생들이 기숙사 학생들이 사회권이 많았고 그 학생들이 저희 학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요즘엔 잘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물어봐도 들어갔다가 나오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뭐 학생의 성격과 그리고 기숙사는 평일 이틀을 나올 수 있습니다. 평일 이틀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이틀을 못 잡았던 거죠. 수학에 올인할 수 없으니까. 수토를 이렇게 월수를 이렇게 해버리면은 또 다른 거 수업을 들어 나올 때 이제 내고 나와야 되니까 하루 정도도 가능한데 또 뭐 다른 과목도 연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 그러면 이제 뭐가 있냐면 요거는 이제 성적이 좋은 학생들 1학기 성적하고 2학기 중간고사까지만 딱 잘라가지고 학생들을 한 10여 명 뽑아서 이제 해외 연수라고 해서 미국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갔던 거고 딱 요 시기에 갑니다. 딱 요 시기. 그리고 이건 작년이고 올해 사진인데요. 학생들이 또 이렇게 사진을 찍은 사진이고 매년 갈 때마다 이렇게 NBA 경기를 보고 유니버스 스튜디오 같은 데 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못한다고 해서 생기부가 망가지는 건 아니고 점프 프로그램 같은 게 있고 이런 심화 실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들은 뭐 저희가 지금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생기부 같은데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는 거.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생기부에 전부 다 기재가 된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활동들이니까 다들 열심히 이제 학생들이 참석을 많이 합니다. 이공계 실험 같은 경우도 많이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도 심화학으로 해서 과제형이라고 예전에 많이 불렀는데 이것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얘는 이제 팀을 구성해서 이제 어떤 특정 과제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내는 건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거보다는 좀 이 중요성이 낮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로드가 많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로 딱 내용이 되게 되는 거죠. 이 학생이 이제 본인이 이제 직접 만든 건데요. 이제 이 학생이 그 생기부 직접 학생의 생기부인데 이제 어떻게 써줄까라고 물어보셨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써줄까? 그래서 학생이 시행착오란 말을 넣어달라 해가지고 이 시행착오란 말을 여기 들어갔다고. 어떻게까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과거에 이제 수학과학 진로체험활동 이거는 이제 학생들 본인이 하는 건데 매년 가지면 학교에 그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받아가지고 이제 스스로 하는 거죠. 스스로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뭐 기록한 다음에 제출을 하면 이렇게 써주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학교 내에서 굉장히 신경 쓰는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못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죠. 뭐 이공계 진로 탐색을 위한 심화 실험 들어가 있고요. 점프 아카데미 들어가 있고요. 수학 문제 해결 한마다 이게 이제 축제처럼 이제 진행되는 건데 그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 심화 실험 이런 내용들이 이제 생기부에 이렇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들을 못 한다고 해서 생기부가 뭐 이상해지거나 불안해지진 않습니다. 근데 확실히 제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생기부를 한 3-4개 정도 받았는데 우리 우성고 학생들한테 내신에 비해 대학을 수시로 잘 가는 학생들의 생기부하고 그냥 정시로 가는 학생들의 생기부는 줄 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한 5줄, 6줄이면 끝나는데 저쪽 학생은 막 8, 9줄, 10줄 이렇게 넘어가요.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머니들 많이 물어보시는 거 생기부 잘 써주나요? 라는 거 말씀하시는데 정말 전적으로 학생에 달려있습니다. 학생들한테 항상 물어봐요. 물론 되게 안 써주고 좀 피해야 될 선생님이 있는 건 맞는데 대부분의 학교 자체에서 굉장히 신경 쓰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생기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써주니까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가서 열심히 이제 참여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어필하면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생기부에 들어가는 내용은 아무리 내용이 많아도 남이랑 똑같은 내용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부 때 컨트롤 C, 컨트롤 V로 이것저것 붙어있는 내용들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가 그 밑에 부분을 내용을 채워가는 부분을 많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리 블라인드라고 해도 저는 점프업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으면 용산고라는 게 어느 정도는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타이거 프로그램은 학종이 유리하긴 한데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성적도 중요하고 진로 관련 연구활동 과목 세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세팅이 중요한데 결국에 이제 성적이 관건이 되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간에 성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약간 과장되긴 하지만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아도 1.0이면 서울대 애들 붙는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성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어느 정도 그걸로 커버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벗어난 거고 그 중에 이제 그런 생기부 활동 중에 가장 또 많이 잘 차지하는 게 동아리 활동인데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용산고는 굉장히 동아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수학과학 동아리들은 다 좋다라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상설 동아리들이 있는데 이런 학생들이 이제 수학과학 페스티벌 같은 거에서 대회도 참가하고 프로젝트 경쟁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역시 생기부에서 기록이 되는데 요거는 보통 대부분 다 신청 자소한 다음에 좀 메인 동아리들을 면접하고 시험을 봐요. 그래서 물리 같은 경우는 시험을 실제로 보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경쟁이 엄청 치열합니다. 동아리 거의 떨어지고 막 붙고 이런 게 굉장히 커요. 특히 가장 인기 있는 동아리가 뭐 화학 동아리나 이런 물리 동아리 이런 동아리인데 물리 동아리는 시험을 봐서 시험으로 거의 뽑기 때문에 화학도 도시험으로 보는데 그 두 동아리 같은 경우는 거의 경쟁률도 높고 거의 다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과거에는 되게 안 좋은 동아리라고 했던 동아리들도 요새는 다 이제 좋다고 평가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이런 부분은 나중에 혹시라도 잘 안 되더라도 너무 실망한 건 하지 않죠. 그리고 시험이나 면접이 그냥 설렁설렁한 문제들이 아니에요. 네. 꽤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입니다. 실제 학생들이 문제를 좀 만들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통해서 실제 만들고 나서 선생님이랑 또 상의도 하고 이런 문제 출제를 해야겠네요 라고 이제 상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출제를 합니다. 솔직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물리화학 동아리 같은 경우는 시험을 1, 2학년이 같이 봐요. 2학년도 새롭게 동아리를 바꿀 수 있거든요. 이동하는 친구. 예, 그래서 같이 보기 때문에
당연히 시험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겠고 저희 작년 재원생 중에 그 서울대 공대 간 학생이 한 명 있는데 그 학생이 1학년 때 물리시험에서 1등 했어요. 1학년에. 그런 학생들은 좀 있더라. 그런 학생도 있더라고요. 확실히 약간 티는. 자, 생기부에 이렇게 예쁘게 적어줍니다. 세특이 제일 중요한데요. 사실은 동아리나 이런 것들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학생들이. 근데 이제 활동도 다 똑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세특이 가장 많은 학생들 사이에 달라지는 부분인데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을 본인이 직접 하고 보통은 이 상태로 끝나요. 근데 세특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시험 끝나면 선생님들이 적어주겠다고 얘기하면 그때 방학으로 내면 됩니다. 발표하라고 하면 되고 꼭 하죠. 시험 기간 내면 무조건 다 받아줍니다. 무조건 다 받아주고 PPT 발표나 보고서 제출하는데 지금 아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교육과정이 바뀌고 교육제도가 바뀌면서 약간 발표하는 게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근데 솔직히 어머니들이 참여하라고 얘기를 해도 학생이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얘기를 해도 모르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학생들이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어서 학생들에게 저희들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필요성을 학생들에게 많이 전달하고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 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 되게 잘 써진 경우 아까 좀 뭔가 달라진 되게 어떻게 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보시면은 화학인데 독서 과목에서 화학 관련된 걸 이렇게 녹여서 쓴 거지. 화학과를 가고자 하는 학생이 독서라는 과목을 해서 화학을 쓴 거고 여기 내용도 보시면은 수학 1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내용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 사태가 어떤 식으로 작성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사실 읽어보시면 뭔가 되게 열심히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게 보이고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진로가 어느 정도 선이 결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동아리부터 시작해서 책을 한 권 읽더라도 이제 진로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뭘 하나 써도 전부 다 진로에 짜맞춰서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해주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숙제했니 공부했니가 아니라 넌 뭐가 되고 싶니? 네, 이런 이상적인 대화. 저도 안 하지만 소통이 되게 중요하죠. 네. 근데 1학년 때는 사실 뭐 전체적으로 어떤 진로를 탐색하는 기간이 되게 중요하지 않은데 바꿔도 된다고 합니다. 바꿔도 되는데 2학년 때부터는 어느 정도는 그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는 게 보통 이제 생기부를 작성하는 기본 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또 더 궁금하신 부분이죠. 아까 부분은 이건 이제 학생들도 궁금하지만 부모님들도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수학을 대비시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학생들이 많이 와서 학생들 잘 들어요. 중앙으로 분석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네, 지금 2023년, 22년까지 이제 최근 3년이죠. 3년 동안 객관식, 서술형, 18문항씩 객관식은 다 동일하게 출제도 됐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같은 경우는 세문항, 네문항. 그러니까 최근이 3년이죠. 그래서 뭐 서술형이 조금 변화가 있죠.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일단 좀 자세히 또 늘어나지 않나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면 난이도나 이 방식이 그때 좀 달라지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출제되느냐, 예를 들어서 단원별로 중요도가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출제 방식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매번 이렇게 어떤 경우는 뭐 서술형은 얼마큼 되고, 배점 같은 경우는 조금씩 달라지고. 그래서 저희도 그걸 다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부교재가 있어요. 용산구는. 그래서 이제 큰 그릇이라는 부교재를 사용을 하는데 교과서 내용이 그대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습지를 주는데 이 학습지에서 실제 출제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아예 그 학습지를 줘요. 뭐 많게는 24문항 정도에서 좀 주는데 이 부분들이 학습 부담 경감 목적일 수 있겠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세 문제라는 걸 던져주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0문제 냈는데 세 문제를 줬다는 거는 실제 공부하는 양을 어느 정도는 뭐 좀 난이도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밑바탕을 좀 깔아놓고 거기서 뭐 변형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제 문항들이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냐면 그러니까 똑같은 그림이나 어떤 비슷한 개념의 그림을 줘요. 그리고 나서 개념 자체를 거기서 어떤 개념이 나올 수 있는지를 좀 판단을 다 해야 돼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의 방침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등학교에서 뭐 설명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대놓고 하시는데 설명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있잖아요. 아 우리 전교 몇 등은 뭐 학원 한 번도 안 다니고도 전교 1등으로 서울대 의대 갔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걸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라든가 모의고사 문제를 공부하려면 힘드니까 예시를 준 겁니다. 저렇게 모의고사 문제 힘들게 공부하지 마. 이렇게 여기서만 나오니까 다른 거 할 필요 없어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학습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목적으로 제작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세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는데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 학생들한테 들었던 내용들이거든요. 시험인데 잘 안 풀리네요. 뭐 어느 정도 원어까지는 원어까지 그렇게 됐겠죠. 그리고 이제 좀 뒷부분이 어려웠어. 찍어서 맞추는 애들이 많이 짜증나요. 학교 프린트 준비를 제대로 이 부분이 그냥 문제만 풀어서는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1등 하던 애가 80점대래요. 그리고 알았는데 시험 시간에 다 못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좀 이게 시험을 뽑아보면은 변명이죠, 변명. 그냥 잘 안 했던 부분들이 실제 시험 봤을 때 이렇게 결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3년 등급 탓입니다. 그래서 1등급이 보시면은 여기 95.49. 그 다음에 이게 연마다 좀 다르죠. 보시면은 92.4. 2021년에. 그 다음에 1등급이 여기가 87.4. 이제 좀 어려워. 그 다음에 실제로 이때는 뭐 아이들도 잘한 것도 있지만 좀 많이 쉬웠어요. 그러니까 기조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뭐 약간 판단하기는 좀 성급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2등급, 3등급 이렇게 되고요. 자, 실제 저희가 분석한 표예요. 작년에 뭐 어디서 어떻게 나왔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난이도. 하라고 저희가 분석을 했던 점수가 34점이고요. 그 다음에 중위 36.5, 상, 그리고 자체 제작 문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저희도 많이 겪어보지 못한 문항들을 매년 최소 한 문제, 뭐 두 문제 정도까지는. 그것보다 중요한 건 저희 교재에서 나왔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 한 번, 11번 하나만. 자체 문항이고 이 자체 제작 문항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는데 모든 영상 이거는 저희가 맞출 수가 없는 문항이에요. 왜냐하면은 기억니은 디귿형 문제를 매년 한 문제씩 내게 되는데 그건 맞출 수가 없죠. 어떤 거를 조합하는지 알 수 없으니까. 또 중요한 건 자체 제작 문제를 틀려도 1등급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못 맞춰도 가르치는 것만 다 맞춰준다면. 이게 분석인데 저희가 계속 용산고 전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지만 학생들이 만약에 오늘이 수학시험이었다고 치면 수학시험이 학교 내신 기간에는 점심 먹기 전에 보통 끝이 나죠. 오전에 끝이 나는데 끝나고 나면 각 담당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엄청 귀찮게 합니다. 연락을 해서 그 전날 다 공지가 돼요. 어떻게 선생님한테 카톡을 줘야 되는지. 선생님 저 객관식 몇 번 틀렸고요. 서술형은 이렇게 써서 몇 점 정도 감점이 될 것 같아요. 라고 다 미리 보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3시 반에 출근하셔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리 반 학생 홍일동이라는 학생이 몇 번 맞췄고 몇 번 틀렸고를 엑셀에다가 싹 다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재원생 60명 정도의 재원생을 대상으로 각 문항별의 정답률을 파악하고 그래서 등급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몇 점 정도가 1등급 컷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재원생들에게만 미리 공지를 좀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당연히 틀릴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작은 오차 범위 내에서 거의 맞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뭐 이게 후철이니까 뭐 내신 등급 우리 아이가 뭐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걸 떠나서 이런 정보력도 같이 갖고 있는 학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어느 정도 언급해준 문제를 또는 프린트에서 학교 프린트에서 나왔던 문제를 선생님들이 모여서 뭘 하냐면 어떻게 이 문제를 꼬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변형을 시킬까를 분석을 해서 한 문제 가지고 여러 개 만들어요. 파생시켜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따로 용산고 프린트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재원생들에게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맞출 이제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느 정도인지는 유튜브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2, 23 영상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저희들이 실제 시험지랑 저희들이 한 거. 일단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체 제작 문항이 있고요. 개념 확인 문항으로 출제되는데 실제 여기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건 기말고사인데 아까 그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다 합답형으로 내요. 그래서 좀 자체 문항은 실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은
조금 뭐 오답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함정이 들어있는 문항들도 자체 제작해서 출제를 합니다. 매년 보시면 뭐 중간고사 기말 매 시험마다 다 내고 있죠. 특히나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여기는 이제 기억니은 이것이 써 있는데 이런 문제 아이들이 지금 어려워해요. 기억니은 일인데 몇 개인지 몰라라. 뭐 이런 부분들이 더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학답형 구조 같은 경우에 학생들의 개념이 완벽해야 이제 맞출 수 있는 구조잖아요. 뭐 여기 중간고사처럼 뭐 기억이 맞았어. 그러면 이제 기억 없는 애들 버려내고 이런 연습 이제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 연습은 기억부터 마지막 이음 번호까지를 다 분석하는 수업을 해야 되는 거고 이 구조는 실제로 수능 출제 위원들이 수능 출제를 할 때도 마지막 변별력을 위해서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연습을 많이 시키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OX로 연습을 시켜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 하고 하나하나에 대해서 맞아야 틀렸지 확인하는 작업. 많이 어렵습니다. 평상시에 저희들 보던 거랑 완전 다르고 학생이 선생님들도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찾아내셔서 문제 만드시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위권 친구들 반에서는 버리라고 합니다. 정리나 시간 투자가 너무 많이 되고 정답률이 낮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리고 다른 거 투자하라고. 두 번째는 교과서 관련된 일인데 이게 실제 비상 교과서에 실려 있는 문항입니다. 근데 작년이랑 재작년에는 아예 이 문제를 서술형으로 출제를 했어요. 근데 그냥 여기 보시면 숫자가 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중간고사 실제 기출 문제는 이렇게 루트가 들어가고 좀 복잡한 계산으로 되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용산고 실제 비상 문제 말고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실제로 좀 정확하게 파고들어서 어떤 분석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아이들이 좀 연습하기 쉽지 않을 수 있겠다. 교과서 내용들은 사실 그렇게 많이 뭐 하루 전날 정도만 보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용산고도 이런 걸 취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서술형 대비 많이 시키는 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난번에 해낸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까요? 왜냐하면 이게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용산고 교과서는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나오고 재작년 나왔으면 올해 나올 게 뭐 몇 개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를 연습을 따로 시키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집에 없습니다. 이 문제가. 그러니까 문제집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랑 3월을 같이 하는 이제 학생들이라면 이런 거 안 들으셔도 돼요. 어차피 시킬 거니까. 근데 3월에 입반을 하지 않는 부모님들은 다른 학원을 가셔도 꼭 교과서 공부 시키셔야 돼요. 괜찮을 점인데. 그 다음에 낯설게 하기라는 건데 지금 저희 교재에 실려있는 문항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 기출된 문항인데 얘가 조금 정확하게만 알면 완벽하게 똑같은 동일한 문제거든요. 근데 똑같은. 아예 같은 문제인데 약간 해석하기 힘들게 표현을 해놔요. 네, 그래서 처음 봤을 때 이게 뭐지? 실제로 이렇게 내면 잘 푸는 아이들도 이렇게 냈을 때는 좀 당황할 수 있게끔 이런 표현들을 좀 처음 보는 그런 형태로도 많이 출제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거 같지? 그래요? 여기 베타가 없는데? 공부를 좀 하네. 딱 봐도 똑같은 거 같아. 그리고 다부터 안 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학교 학습지에서 출제하는 부분인데 여기 이 부분들이 학교에서 학습지로 나왔던 부분이고요. 여기는 실제 학교 시험입니다. 비교해 보시면은 거의 유사하게 나온다는. 이 문제가 이렇게 변형돼서 나온다. 근데 그 변형이 어떤 조금 정확하게 좀 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석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도 얘가 학습지인데 여기가 시험지고요. 형태가 같죠. 여기 보시면 X에 대한 식 이것저것 나왔는데 여기는 홀수의 모든 자에 대해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은 좀 헷갈릴 수 있게끔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실제 출제를 하고 있는 문항입니다. 전부 다 최고 난이도 문항입니다. 각 학교 각 시험에서. 그래서 지금 출제 문항수가 지금 중간고사만 봤을 때는 3문항인데 이 계속 많아지죠. 그래서 이 중간 기말 이거든요. 1학기, 2학기. 그래서 출제 난이도가 그러니까 문항 난이도 높아지는데 개수까지 높아지다 보니까 저희도 학교 시험 보기 전에 전주나 해서 아예 특강을 깔 정도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분석도 하고 실제 아이들한테 연습하는 시간도 주고 저희들끼리 손글씨로 또 해설을 또 다 해놔요. 저희가 만든 문제에 대해서 손글씨로 해설을 다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아이가 숙지가 잘 안 되면 그걸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서 이 부분에서 뭐가 막히니 이런 부분까지 좀 케어를 할 수 있게끔 콩글씨로 완벽하게 뭐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방법들도 다 표현을 해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지에서 출제되는 문항들이 등급 결정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선생님들의 배려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난이도가 높은 문항들에 대해서 출제하겠다고 나에게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에 대한 어려운 문제를 특정해서 연출시킬 수 있으니까 분석해서 변형시키고. 그러니까 확실히 학교 프린트를 완벽하게 꼼꼼하게 공부해야 되는 것도 필요해. 그런데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변형된 걸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근데 변형된 거는 학생이 변형을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료를 줄 수 있는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른 곳을 가시더라도. 지금 여기 파란색, 보라색, 빨간색 순으로 고정이 원스텝, 투스텝, 쓰리스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준은 지금 여기서 확인을 좀 해보시면 저희가 분석할 때 교재 하나로 좀 정리를 하는 게 보기 편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지금 세팅을 해놨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학교 시험 때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 첫 장입니다. 첫 장이 고생이가 용도에 나뉘지 않을까. 두 번째, 세 번째 장, 네 번째 장. 총 8페이지 학교 시험지를 저희가 시험 문제집 기준으로 분석을 좀 해본 거예요. 이따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기초 문항들이 34점, 36.5점, 3.6점 정도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그래서 이거는 자체 문항 점수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돼 있을 때 1스텝 문항들이 같이 정리가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두 문제를 이 원스텝, 투스텝을 다 맞췄을 때 전체 점수의 합이 70.9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 한 3등급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풀 수 있고요.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고정이 투스텝이면은 센 한 B에서 좀 C 정도인데 C에서 조금 그래도 좀 쉬운 문제 정도까지는 완벽하게 마스터를 할 수 있어야 이 정도까지라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정도의 문항들은 거침없이 그러니까 이제 걸리는 게 없이 계속 풀어나갈 수 있게끔 연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막히면은 바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패스하고 지나가는 이런 연습들을 시키거든요. 그게 이 내용인데 3등급 아이들은 센 정도의 문제집을 시단계까지 정확하게 풀 수 있으면 확실히 달성할 수 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셔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 센에 있는 문항이에요, 실제로.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시험지 형태로 좀 바꿔가지고 저희가 편집을 해놨거든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아이들이 실제 문제집에서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되면 이 앞에 다 유형이 있잖아요. 그 유형을 보고 그거에 맞게끔 문제를 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실제로 시험지 형태로 내버리면은 분명히 예전에 풀었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못 푸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중간고사에 맞춰서 아니면은 단원별로도 셔플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형 표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넣어놨고 그 문제들을 20분 문항 정도를 푸는데 한 35분에서 빠르면 30분 정도 안에 하나도 틀리지 않게 풀게끔 하는 목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실제 연습을 하면은 좀 자신감이 많이 생겨요. 실수도 좀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저희가 실제 준비해놓은 상태예요. 학기마다 거의 6개, 7개 이상 있고 난이도별로도 구분이 돼 있어요. 보시면은 RPM, 고증의 올림포스. 어떤 학교는 올림포스를 불교재로 하는 학교도 있어서 그 부분까지 저희도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준별 학교 상관없이 숙련도가 생략인데 그 부분들을 챙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셔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개별 그러니까 수업 외 프로그램입니다. 수업 외 프로그램이지만 학생들의 이제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학원에서 이제 특별 기간을 좀 마련을 해서 몇 회를 수행했을 때 어떤 선물을 준다거나 인상이라든가 라미 샤프에다가 각인을 해준다거나 이런 부분을 좀 실제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셔플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좋은데 저희가 수업 시간에 녹여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 외 시간에 활용을 하는 거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자면 수토의 수업이잖아요. 그러면 수요일에 일찍 오거나 수요일에 남아서 토요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정규 수업날 아니면 본인이 비어있는 요일이 있잖아요. 그런 날도 자습실에 와서 선생님 저 셔플 셔플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그냥 단지 셔플할게요가 아니라 담임 선생님이랑 상담을 해요. 그러면 너는 무슨 셔플을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주거든요. 그러면 센 셔플을 하기로 했어. 그러면 선생님 저 센 셔플 오늘 첫 회예요. 그러면 어떤 교무실에 선생님을 붙잡고 얘기를 해도 다 뽑아줍니다. 그러면 뭐 1회차를 뽑아주면 학생이 스스로가 갖고 들어가서 자습실에서 시간을 재서 풀고 이제 답안지도 다 게시를 해놔요. 교무실 한쪽 벽에. 그러면 본인 이제 셔플 답안지를 가지고 가서 스스로가 채점하고 고치고 모르는 게 있으면 뭐 아무 선생님들 붙잡고 질문을 해서 완성을 시키면 뭐 담당 선생님 자리에 올려놔서 1회차 완성.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스스로가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정말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굉장히 고득점, 1등급을 위한 방법이다 라기보다는 당연한 문제를 꼭 맞출 수 있는 반복 학습을 필요로 하는 거고, 수학도 암기 과목의 일종, 어떤 특정 영역에 있어서는 좀 중하위권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 연습을 시키는 거라서 셔플이라는 건 꼭 반드시 이 학원에 있다면 선생님, 담임 선생님 입에서 나오지 않더라도 스스로가 교무실 찾아가서 먼저 하고 싶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학생이 되셔야 되는 부분을 꼭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예 정규 프로그램처럼 10시에 끝나서 아이들을 좀 시켜봤었어요. 무조건 이때는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이게 뭐 학생들 입장에서도 뭐 어떤 숙제나 과제나 아니면 수행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가면 남는 학생들이 별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좀 원해서 왔을 때는 저희도 같이 챙겨줘서 정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컨트롤이 잘 안 되죠. 그래서 학생이 실제로 먼저 와서 요구를 하는 게 제일 가장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네, 스스로 왔을 때 시너지가 굉장히 많이 나고 센 셔플을 한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센을 랜덤으로 만들다 보면 난이도가 계속 비슷해지잖아요. 그럼 어떤 순간이 되면 학생이 20문항, 다 20문항으로 편집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면 18개, 19개를 계속 고정적으로 맞춰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걸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넌 다음번으로 뭐 고쟁이 셔플로 한번 해볼래? 라고 해서 고쟁이 셔플로 업그레이드 시켜요. 그럼 다시 이제 정답률이 또 떨어지겠죠? 그걸 또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올라가고 또 그게 되면 그 다음 거 또는 학원 자체, 제일 중하위권 반 같은 경우에 학원 자체 문제집으로도 셔플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한 내용을 20문항짜리로 랜덤 테스트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계속 레벨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최대한 빨리 풀고 안 되는 문제들은 걸르고 뛰어 넘어가고 이런 연습을 하는 최적화된 프로그램.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교과서 면역 문항과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인데 이 교과서 면역이랑 프린트 면역 이 문항까지 합하면 16.8에서 총 87점 정도 가량이 돼요. 그러면 1등급 선에 이제 거의 도달해 있는 점수인데, 그러니까 이 정도의 문항을 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그 다음에 교과서 면역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제 선생님들도 많이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건데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게 작년, 재작년 시험들인데 2번 다 출제가 됐어요. 똑같은 요 개념으로. 근데 이제 보시면은 좀 복잡한 계산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물어보는 것도 조금 더 심화적으로 물어보고 있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분석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기가 실제로 프린트에 나온 문항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진짜 이게 실제 시험입니다. 이게 꼭 이게 꼬풀이라는 시험인데 저희가 꼬풀은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이게 저희 학원에서 그 프린트를 보고 만든 그 문항이에요.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학교 시험입니다. 학교 시험이고요. 이게 저희가 2월 실전고사 때 출제했던 문항.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있다 보니까 영상이 다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한 문제뿐만 아니라 시험으로도 계속 봤어요. 마지막 시험에도 냈고. 그리고 저희 유사문항을 계속 연습을 시켜요. 그리고 서술형 대비를 전에 보시면 만들 때 저렇게 원래 원본 시험지 밑에 저희가 이렇게 유사문항을 만들어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지금 최초본이고 여러 개를 만들어서 근데 이거를 애들한테 시키니까 애들이 안 해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시켜달라고 했는데 선생님들이 시간이 없어. 그리고 선생님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애들한테 해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안 해와. 그래서 중간고사 때 애들이 뻔한 문제들이 나왔는데도 거기서 주요 문제가 나왔는데도 틀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 이거 안 되겠다 아이들한테 맡기니까 물론 열심히 그 시험 전에도 했지만 아이들한테 순순히 맡기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다음 보시면 기말고사 때 특강을 만들어요. 이 특강 무료 특강이지만 매일매일 일주일에 한 번에서 3주간 해가지고 서술형 써보기 특강을 만들어서 이제 남아서 이제 찍어가지고 몇 개를 해서 이제 계속 쓰는 연습을 하도록 무조건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선생님들이 초이스라 해가지고 이제 시험 전에 선생님들이 3문제씩 뽑아요. 한 15문제 되는데 선생님들끼리 내기 같은 거 같아요. 난코 같은 거 이제 뽑아가지고 정답률 이제 아예 이제 출제 확률을 높이게. 그래서 이 선생님이 요 문제 나올 것 같다 해서 계속 시험 전에 한 번 더 풀게. 학생들한테 이 문제랑 해설이랑 다 같이 나갑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그 인권 보호를 위해서 닉네임으로. 그래서 이런 거를 용산구에 집중하는 학원이 아니면 당연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절대 할 수 없어요. 선생님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작업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아까 저번 한 문제 만들었다 해도 저 한 문제 겨우 만든 거고 수많은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24문제를 변형해서 30문제씩 만들어야 되고 특강을 진행해야 되는데 저희 학원 학생들이 뭐 한 30명이 듣겠다면 저 혼자 하거나 할 수 없잖아요. 여러 선생님이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할 수 없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라서 용산구에 집중한 학원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1등급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진행을 해야 됩니다. 심화유기를 당연하고요. 유형별 기초문항, 교통난도 필러문항. 남은 문제들. 네. 그래서 저희가 프로파일링이라는 테마를 갖고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재를 이제 연습을 좀 하는데 이 부분이 학생 혹시 보면 어려운지 혹시 보이나? 이런 문제들을 좀 난이도 실제 난이도가 높은 문항들을 연습을 많이 시키고요. 똑같은 유형인데요.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떤 특정 유형인데 점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되는 게 가장 이제 요 정도 문제, 요 정도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각 특정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형별로 이제 난이도가 있는 것들을 모아서 이제 순서대로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점점점 어려워지게. 그렇게 만들어진 재료다. 자체 문제집이고 3월 학기 들어가서부터는 100% 자체 문제집으로 모든 반이 진행이 되고 밑에 반 같은 경우 적게 보면 자체 문제집 3권 정도, 상위권 반 프로파일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위에 2개 그룹 정도 친구들이 진행을 하는 책이고요. 윗반 같은 경우는 한 5권 정도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그룹 친구들 중에서도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몰래 와서 얘기를 또 해요. 윗반 애들이 보는 책 자기도 보고 싶다고. 그러면 그냥 대놓고 얘기, 뭐 급이 안 되면 진짜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되는 친구면 무료로 조용히 몰래 줍니다.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유형식 정복해 나가는 단계적 접근이죠. 이건 이제 교재들, 저희 기출현성이랑 교재. 그냥 말 그대로 기출 문제로 만들어요. 기출 문제 좀 어려운 문제들로 만들어진 문제인데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완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만큼 어려운 문제들로 돼 있어서 한 번도 시험 전까지 모든 학생들이 끝내본 적이 없어요. 찍어서 이렇게 몇 문제만. 학생들이 어려워서 풀어오질 못해서. 용산구 기출은 물론 강남소철적인 실제 기출 문제를 가지고 만들었었고요.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는지를 학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선생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되느냐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실전에서 이제 실전 중 어떤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좀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특히 이게 중요한 건데 모의고사 문제를 저희가 많이 푸는데 모의고사 문항이 변형돼서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가 모의고사 문항을 저희가 변형하기엔 너무 버거운 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들의 수없이 변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아까 용산구에서 그런 프린트를 나눠주는 거예요. 학원에서 이런 걸 시키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서 이제 뭐 학생들이 격차가 나고 이런 문제를 출제했는데 학원 이쪽을 가르쳤는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프린트를 내기 시작한 거죠. 지금 꽃풀 모의고사라고 해서 저희가 시험 보기 4주 정도부터 시험을 계속 연습을 시켜요. 모양만 같은 게 아니고 실제 용산구 시험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틀이나 어떤 문항 100점, 요 틀까지 해서 완벽하게 똑같이 해서 난이도도 비슷한 유형으로 연습을 시킵니다. 정말 똑같이. 그래서 실제 꽃풀에 나왔던 시험 그 문제를 아이들이 이렇게 평가를 해준 거예요. 적중 포인트였습니다.
그런 것도 나와 있죠. 타학원들 디스 좀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기간이 도래했을 때 학생들한테 연습 시험을 풀릴 때 보통 학원들이 다 하는 게 주변 학교들 기출 문제를 풀립니다. 그런데 용산구는 이 주변에서 유일하게 60분짜리 학교고요. 보통 일반적인 학교들은 다 50분입니다. 그 10분이 학생들은 너무 알 거예요.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그 시간도 중요하고 문제 스타일도 중요하고 문항수를 똑같이 맞춘다고 용산고가 뭐 예를 들어서 22문항이니까 요 주변 학교나 서울권 학교에 22문항짜리를 찾아서 야, 너네 학교랑 문항수가 똑같으니까 풀어봐.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꼭풀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시중 문제집이나 주변 학교들 기출 서울권 아니면 다른 학교들 기출 문제들로 저희가 편집을 해요. 문제 하나하나를 다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용산고 스타일을 저희가 찾아내서 하나하나 넣고 서술형도 이 문제 좋네 해서 넣는 게 아니라 이 문제 좋은데 용산고는 부분문항이라고 해서 뭐 9점짜리 하나짜리도 내지만 3점, 3점, 3점에서 세트 9점짜리를 내면 저희도 그 문제를 막 쪼개서 3점, 3점, 3점짜리로 변형을 해서 출제를 해요. 이런 부분을 이제 뭐 타학교 어머님들도 혹시라도 이제 자녀분들 중에 있을 수 있어서 얘기 드리지만 꼭풀은 용산고만 저희가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재원에 있는 모든 학교 학생들 그러니까 뭐 한 명, 두 명짜리 학생들조차도 저희가 그 학교 스타일로 만들어서 똑같이 시험을 진행을 하고 뭐 성심여고 같은 경우에는 단면 학교고 한 페이지에 문항이 풀 수 있는 공간이 없게끔 만들어요. 그럼 저희도 그렇게 시험지를 만들어줘요. 성심여고 친구들은. 그럴 만큼 요거는 꼭풀 모의고사는 시험 한 4주 전부터 시작을 해서 4번에서 3번 정도 이렇게 시험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꼭풀 실제 시험 보고 나서 저희가 학생들 기준으로 어떤 문항이 몇 문제가 어떻게 틀렸는지 그리고 또 상위권 학생들도 밑에다 따로 정리를 해놔요.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은 뭐 평균이 얼만큼이고 몇 번을 많이 틀렸고 이런 문제들을 연습을 시키고 이걸 토대로 해서 아이들 오답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파이널 수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틀렸던 것들만 이걸로 봤을 때 오답도 이제 걸러서 같이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못합니다. 그냥 학생이 70점이니까 70점대 학생이랑 똑같은 학생이겠네가 아니라 우리 아이는 70점이고 저 아이는 70점인데 둘이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가 분명히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항별로 정답률을 계산을 하고 또 우리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90% 맞춘 문제를 우리 아이가 틀렸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 상위권 저희 재원생들 요 응시한 친구들 중에 상위권 10% 학생들이 맞췄고 못 맞췄고도 궁금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맞췄고 틀렸고에 대해서 그런 것까지 같이 옆에 성적표에 다 같이 함께 나가거든요. 그리고 제일 아랫부분에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문제의 하중상으로 해서 문제 전체 문항별 난이도에 대한 문항수예요. 그럼 우리 아이가 하 문제를 몇 프로 맞췄는지 상 문제, 중 문제를 몇 프로 맞췄는지까지 같이 나가요.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에 학습 전략이 짜이는 거죠. 우리 아이가 성적이 낮은데 어려운 문제를 틀려서가 아니라 쉬운 문제에 대한 틀린 게 정말 많다면 실질적으로 어머님들의 욕심에 의해서 1폼이라던가 고쟁이를 다시 보는 게 아니라 센이라든가 학원 수업했던 문제집에 대한 오답 정리를 다시 하는 연습을 시키는 게 옳은 거겠죠. 그럼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분석을 매 시험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답 관리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에서 그 문제를 풀었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연습을 이렇게 시키면서 간단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얼 실전 고사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저희 학원의 시그니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학교 시험 보기 전주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있잖아요. 그때 보면은 학생들이 실제 학교 시험을 8시 10분, 뭐 어떤 학교는 뭐 9시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학교들을 모아서 실제 8시 10분까지 학원에 와서 시험을 보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시험 볼 때 약간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게 코로나 때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안 가다가 시험을 보게 될 때 갑자기 가서 시험을 응시하게 되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이때 이 연습을 하다 보니까 실제 학교에서도 좀 처음에 딱 맞닥뜨렸을 때는 뭐 되게 피곤하고 뭐 잠도 많이 오고 피곤할 수 있는데 이런 분 연습이 된다는 걸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어머님들도 마찬가지고. 용산고 시험이 8시 10분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8시 10분에 시험 연습을 해본 적이 전혀 없잖아요. 저희도 그걸 여러 번 하면 좋겠지만 이게 진짜 선생님들의 개고생 오고 개고생 프로그램이거든요. 왜냐면 학원 강사들은 오후에 삶을 살아요. 오전은 잠을 자고.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보통 선생님들이 7시쯤에 출근을 해요. 입학원에. 8시부터 시험이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또 전날 저희가 세팅을 하잖아요. 네. 전날 세팅 같은 경우에는 익숙함을 없게끔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같은 반 친구들끼리 시험을 안 봐요. 예를 들어서 뭐 용산고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큰 강의실을 연결을 해서 기억 니은 순으로 해서 책상마다 학생들 이름표를 다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학원 입구에 이제 고사장, 자기 이름 찾아서 몇 고사장인지 들어가서 컴퓨터용 사인펜 OMR 카드 서술형으로 진행을 해서 시험을 응시를 하고 할 때 학생들의 후기가 정말 그래요. 어제 이게 학원 시험은 어쨌건 아무리 저희가 리얼 실적 모의고사라고 해도 가짜 시험이잖아요. 어젯밤에 다른 뭐 시험 직전이니까 공부를 하다가 늦게 잤어요. 아침에 와보면 미치겠는 거예요. 시험을 못 보고 있어요. 아는 것도 다 틀리고. 그러니까 끝나고 가면서 그 얘기를 해요. 시험 전날은 진짜 일찍 자야 될 것 같아요. 이거에 저희가 이제 뭐 희열을 좀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조차도 실제로 피드백도 그러니까 해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실제 뭐 현장에서 하고 또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아침에 하는 거다 보니까 아침 수업이 타학원 수업이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게 원래 괜찮은 거다 보니까 국어학원이 있더라도 국어학원을 미루거나 빼거나 하고 와서 시험 보고 국어학원을 늦더라도 갑니다. 그만큼 굉장히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포인트를 좀 모아봤는데 이 부분 이제 난이도를 추측하지 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단원이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 다르고요. 그 다음에 정확성과 시간 단축 아까 셔플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단원은 분명히 다르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준비하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학습을 계획을 해서 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과목 수가 많고 국어, 영어 모든 과목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학습 계획이 정말 중요해요. 그냥 보통 중학교 때 공부하던 식으로 3주 전에 내신 공부 들어가야지 뭐 타외 공부하고 한국사 공부하고 하면은 분명히 시험 볼 때는 국어, 한국사랑 통사 중에 한 과목은 분명히 아예 공부를 못하고 들어가게 되거나 아니면 둘 다 공부를 못하고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거의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을 미리 세우셔야 돼요. 용산고 1학년 분석 대비 프로그램 프로그램 많이 받으셨겠지만 저희들이 계속 바꾸고 있어요. 좀 더 이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해서 요거는 저희가 빨리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중학교 수학과 고등학교 수학이 이게 저희가 절대 어머니들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팩트 전달 위한 거거든요. 어머니들이랑 한강은 맨날 어머니들이 똑같은 말씀 많이 하세요. 중학교 때 수학 되게 잘했다. 잘했다는 기준이 이런 거예요. 중학교 때 80점 넘었어요. 90점, 95점, 95점, 몇 점이었어요? 여기 몇 친구예요? 몇 점이었어요? 두 번째, 90점, 95점, 100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머니들은 우리 아이가 가도 무조건 전교 1, 2등은 하겠지. 라고 아버님한테 생각합니다. 물어봐야 네. 고등학교 올라가면 몇 등급 할 거? 이게 A거든요. 이만큼이 A예요.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 이거는 실제 이 학생이 이 정도 맞을 거라는 게 아니라 퍼센트로 봤을 때 퍼센트 비율을 봤을 때 용산고에 오면 80점대 학생은 4, 5등급이고요. 90점 맞았다고 하는 학생은 보통 4등급, 95점이면 3등급, 이 학생은 이제 2등급 정도 비율이. 100점 맞은 학생도 1등급 아니면 2등급 정도. 그러니까 이 100점이 그냥 100점 맞아본 적 있어요가 아니라 항상 100점이네. 이 이렇습니다. 아싸나 2등급이다 하면 안 돼. 비율로는 그렇다, 비율로. 왜 그럴까? 당연히, 근데 이게 저희들이 예전에 이런 말씀을 맨날 드리면, 어머니들은 되게 화기애애하게 웃으시면서, 맞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구나, 이렇게 하시지만, 실제적으로는 속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십니다. 그냥, 우리 애 설마 우리 애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분명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근데, 아닙니다. 그렇게 돼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고등수학의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거죠. 우리 애가 어떻게 될지. 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산출 기준이 달라요. 이건 뭐 너무 많이 드셨으니까 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가 1등급이고 2등급까지 해도 11%예요. 특히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가는 용산고등학교는 과중이라 그래가지고
수학과학 하면 나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어. 나는 수학과학 공부만 하고 싶어. 이런 애들이 100명이 오는 학교예요. 100명, 120명 오는 학교거든요. 그만큼 요거 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공부 시간 자체가, 요구되는 시간 자체가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주, 4 이런 식으로 구분을 져서 공부하면은 반드시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단순한 등급 판별에 있어서도 그냥 단순 문제 풀이가 아니라 심화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중학교 수학을 A를 받았다거나 모의고사 1등을 받았다는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경량을 가지고 솔루션을 가지느냐가 되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직접 이제 수업을 듣고 그 관계를 맺으시면 된다는 거죠. 저희 이제 3월 내신 프로그램 안내를 간단하게 드리겠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읽어보시면은 거기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단계를 3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는 유형 완성, 테스트, 마무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원래 저희가 있었는데 다른 학원에서 다 하길래 저희들도 그냥 이름을 한번 붙여서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많이 나오죠. 의대정원 확대, 달라진 입시제도에 따라서 뭐 입시의 지형이 변화하고 있을 때 제가 봤을 때 이런 거에 있어서 결국에는 내신 관리를 통해서 상위권을 진입하는 게 바로 지금 현재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과거에는 저희가 어떻게 했냐, 그냥 학생들이 마음에 안 드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불러가지고 공부 좀 시켜보자고 하거나, 또는 이렇게 부모님들의 요청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선생님들이 추천을 해주세요. 이 학생 되게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니까 좀 도와달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학생들이 원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부모님과 학생이 둘 다 원하는 학생들만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더 다를 때보다 좀 더 확실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반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학뿐만 아니라 전과목 전부 다 해서 수학뿐만 아니라 지금 스케줄 정리, 이렇게 오답노트도 개별 관리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이걸 누가 하느냐? 이렇게 3명이 하게 되는 거죠. 운영진이 책임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순서는 먼저 개별 상담을 통해서 목표 성적 수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 스케줄링을 저희들이 한 3, 40분 정도 잡아서 해요. 1시간 이렇게 잡아서 해서 잡고, 그 다음에 개별 미션이나 오답 노트를 통해서 수학 성적 관리하고, 그거 외에도 타과목 학습 체크를 하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많이는 당연히 못하죠. 왜냐하면 한 학생을 할 수 있는 소화량이 적기 때문에 공상고 1학년 학생들 정도 저희가 생각했을 때 15명 정도로 생각하는데, 10명에서 15명 사이로 요 정도 학생들만 좀 해서 좀 내신 관리를 좀,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들을 잘하게 만들겠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그런 거를 안 해본 학생들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나중에 이제 안내가 나가면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이. 자, 3월 내신 프로그램은 이렇게 원래는 5반이었는데요. 한 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치대 반을 2개로 나눴습니다. 블랙 반을 이렇게 2개로 나눴는데, 원래 뭐 다시 반을 만들 수도 있지만 좀 다르게 해서, 위치대 반이라는 거 원래 저희가 재작년까지 있다가 작년에 없앴었는데, 이름도 뭐 너무 좀 그렇고 해가지고 없앴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또 위치대 학생들도 많고 또 갈 수 있는 또 인원수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서요. 이 반을 좀 특별하게 관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공부만 잘하면 들어올 수 있는 게 블랙반이었는데, 이 반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당연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관리하는 거 있죠. 이 반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아예 이제 학생들을 거의 대부분 다 이제 거의 의무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반이 될 것 같고,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거는 꼭 어머니들께서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성적보다 성실도가 중요한 반입니다. 그러니까 숙제를 안 해오거나 아이들이 기각을 하거나 빠지게 되는 일이 누적이 되면,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라도 사실 같이 수업을 여기서는 못하고 밑에 반에서 하게 되는데, 이 밑에 반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제가 나눈 이 기준은 성실도에 대한 기준입니다. 이런 전과목을 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난 수학만 잘하고 싶다 이러면은 그렇게 반을 맞추면 될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반을 좀 이렇게 세분화 좀 해가지고 학생들을 좀 우수한 학생들을 모집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좀 세분화해서 좀 전교권으로 가는 학생들은 그런 학생들이 좀 모아서 관리를 좀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꼭 수학 성적이 안 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참여하시면은 꼭 잘하는 학생만 참여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로. 그리고 뭐 전체적인 과목을 다 잘하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려고 하는 학생,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보면 저희 이제 수업은 3월 2일 날 개강을 합니다. 이 퍼플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오해가 있을까봐 원장님이 상위권 반을 관리를 집중적으로 많이 해주시고 제가 하위권 반을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 퍼플반 같은 경우에 제일 밑에 반 안내를 먼저 드리자면 퍼플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합반 구조입니다. 연합반 구조지만 일단 용산고 친구들이 주가 되긴 할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월급반이긴 해요. 그래서 용산고 메인 친구들이랑 좀 뜯어지긴 하지만 용산고의 최하위권 반을 그린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두 개의 구조는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여지지만 실제 퍼플은 정말 기초가 약한 친구들 수학상을 아예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거나 정말 가볍게 스스로가 혼자 공부했다거나 했는데 거의 성취도가 제로에 가까운 친구들 위주로 구성이 돼서 전략 자체가 완전 다르죠. 그렇다고 해서 얘네를 5등급 만든 연습을 시키지 않아요. 목표는 3등급 갖고 연습을 시킬 거고 당연히 학교에서 나오는 프린트들 중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소화할 수 있는 급은 연습을 당연히 시킵니다. 그리고 용산고의 제일 밑에 권 아닌 그린반을 안내를 드리자면 그린반 같은 경우에도 일단 중요한 건 제가 담임 선생님이랑 가끔 얘기를 할 때 뭘 얘기를 하냐면 엄마 아빠들 그러니까 부모님들 얘기 듣지 마라고 얘기를 먼저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가 그린반에 들어가 있더라도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자꾸 어려운 걸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시험을 못 본 이유는 우리 아이는 저 위에 반에 보는 책을 안 봤기 때문이라는 착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부모님들 얘기 듣지 말라고 하고 그렇다고 선생님이 상담하면서 뭐 부모님이 요청을 했는데 싫은데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보통 저한테 상담을 토스를 해요. 그럼 제가 전화를 드려서 우리 아이 최대한 좋은 성적 맞게끔 끌어올릴 건데 어머님 아버님이 우리 아이를 제일 잘 알겠지만 수학적인 부분을 담임 선생님이 가장 잘 아니까 우리 아이에게 맞춰진 최대 학습 효과를 위한 전략을 짜서 시키겠다라고 약속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중하위권 반이라고 해서 이 학원은 상위권 반만 열심히 뭔가 더 시키고 아니에요. 당연히 덜 시켜요. 덜 시키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맞춰진 걸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제가 정말 열심히 쳐다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조차도 좋은 성적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생각 외로. 네, 그렇기 각 때문에 반의 탑권 학생들은 굉장히 좋은 성적이 많이 나와요. 심지어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위에 반으로 계속 올라가려는 욕심은 아이들보다 어머님들이 더 많으세요. 그리고 반대로 뭐 저희가 시험을 포플 같은 걸 봤어도 이 반의 상위권 친구가 이 반을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성적 자체가.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위에 반 평균을 넘었으면 상담을 통해서 윗반으로 올려요. 그런데 일부 친구들은 저는 안 올라가고 2반에서 계속 공부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만큼 선생님이 어쨌건 1대1로 웹마킹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클래스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별 좀 특징이 역삼각형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밑에 반으로 내려올수록 어쩔 수 없이 개별 케어가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 저희가 한 클래스당 몇 명이다라고 잡아놓지는 않지만 밑에 번 친구들은 좀 소수로 최대한 할 수 있게끔 10명 이하 친구들로 최대한 구성을 하려고 하고 윗반은 뭐 15, 17, 20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보통은 그런 오해들 많이 하시잖아요. 뭐 레벨 테스트 어렵고 막 하니까 뭐 잘하는 학생들만 모으는 학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오늘 설명회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다 중위권 하위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저희 반의 기본 구조가. 아까 그 교재 설명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하위권 교재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잖아요. 그냥 넘어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트만도 그냥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저희가 강화시키는 것 뿐이지 뭐 특별히 갑자기 새롭게 뭐 상위권들만 이렇게 집중 관리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아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이런 특별 관리 프로그램 같은 게 나오면 어머니들께서 항상 오해하시는 게 상위권 애들만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까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을 6개 레벨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3월 2일 또는 1일 날 이렇게 개강하게 되는 건데요. 수준별 수업을 하고요. 근데 이제 수준별 수업을 하면서 수토에만 하는 이유는 수토에만 용산고반이 존재하게 돼서 고등부의 역량이 전체가 저희 그러니까 수토에는 용산고 1학년 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모든 선생님들이 1학년 학생들만 그 수토에는 그 고1을 위해서, 용산고1을 위해서만 이제 노력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다. 라고 약간 좀 그게 어떤 시간표 구성상의 불편함이 있으시긴 하는데, 그래도 좀 그런 그런 걸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혹시 이제 3월 입반할 때 기존에 학원들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제 담이 없어. 근데 이제 지금 그렇다고 뭐 당장 학원을 안 다닐 수는 없는 거니까 다른 것 때문에 스케줄 조정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3월 내신 프로그램 그냥 안내만 제가 드렸습니다. 이렇게 있긴 있습니다. 저희들 그 일반반도 있긴 있는데 가능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단기간 동안 이건 괜찮은데 어차피 4월달 정도 되면 학교별로 다 들어가거든요. 3월달까지는 괜찮은데 4월달 정도나 시험 한 달 정도 남은 3월 25일 그 정도쯤에는 이제 스토반으로 들어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퍼플이 연합이라고 했는데 퍼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미안한 얘기지만 학교별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상부는 이런 문제가 잘 나오니까 그걸 집중적으로 연습시킨다기보다 쌤 B 정도의 수준 문제를 정확히 풀 수 있는 연습을 하다 보니 학교별 특수성보다는 우리 아이의 수학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클래스고 아까 놓쳤는데 월급 퍼플반 친구들은 수요일에 강제 클리닉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거의 주 3회처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강제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월수금을 했더니 수강료가 너무 많아져서 수요일을 아예 그냥 빼고 그냥 실제로 월수금이고 그리고 어떤 선생님이 어디 들어가느냐 아니면 보통 이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Q&A를 받으면 다른 건 안 하고 원장님, 본장님, 팀장님 어느 반 맡으시죠? 뭐 이런 걸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모든 클래스는 선생님이 두 분이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앞타임, 뒷타임에서 선생님들이 크로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거의 다 보실 수 있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생님들이 논산고에 거의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진들보다 더 많이 학생들한테 손을 대고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라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리고 운영진이 운영하는 반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수업에 5분씩 책임감을 갖고 하긴 하지만 바쁘기 때문에 어머니들한테 전화도 덜 드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실력은 좋겠지만 실력은 다 좋습니다. 저희 선생님도 굉장히 기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안 되신다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특별 프로그램은 이거는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만 소개해드리면 토요일교사는 이제 레벨인데 이건 이제 토요일날 저희가 그 사회수업을 잡기 전에 잡은 거라서 이건 약간 더 다르게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신지도 클리닉이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과제 완료라든가 이런 이게 굉장히 이제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그 성취도라는 게 굉장히 저희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화, 성취도 이런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요거이 중요하고 꺼지면서 다시 보기에는 이제 겨울방학 했던 교재를 한번 오답을 다시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저희들이 이제 상품 같은 거 걸고 아마 하게 될 거예요. 오답 같은 거, 오답 노트 몇 개에 당첨처럼 상품 있고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셔플 테스트는 저희가 아까 계속 설명했던 바로 그겁니다. 저희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답 정리부터 셔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거 외에도 이제 저희가 지금은 아닌데 한 시험 기간이 다가오거나 기말고사쯤 되면 동기부여 이벤트 같은 걸 진행합니다. 이전 재원생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나는 전설이라든가 이런 게서 좀 굉장히 포인트제를 쌓아서 굉장히 큰 상품을 걸고 하는 이런 이벤트들을 제공하고요. 근데 이제 또 이것들도 이제 사실은 약간 시대적인 요구에 의해서 생각해 본 건데 최상위권을 위한 특별한 모의고사,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험이 아니라 좀 더 어려운 문제들로 구성된. 근데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풀게 되면 학생들이 좀 그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최상위권들을 위해서 만드는 특별한 모의고사를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관과 연합해서 좀 협업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화 내신 프로그램, 이거는 내용 자체는 그거예요. 학교별로 그 재량 휴업이 다 다르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6월 6일이나 선거일이나 해서 이제 재량 휴업일로 진행이 됐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걸쳐있고 우리가 점검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쉬게 되면 그 재량 휴업을 주고 하는데 학교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별로 확인을 좀 해서 아이들한테 실제로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아예 특강으로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안 가는 날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어머니들이 좋아하시잖아요. 눈앞에서 사라지게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이렇게 특강을 작년에 팀장님하고 원장님하고 저희 블랙박 선생님하고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죠. 용산고 나중에 이제 수학여행 가잖아요. 수학여행 가게 되면 이제 수업에 그 공백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이제 따로따로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되는 용산고만 맞춘 수업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저희 광고죠. 슬기로운 용산생활인데 광고라기보다는 꼭 학생들과 어머니들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꼭 들었으면 좋겠는 이런 수업인데요. 용산고가 어떤 학교인지 아까의 그런 내용들 학교가 어떻고 동아리가 어떻고 생기면 어떻게 써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학생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학생 세미나를 진행을 하는데 슬기로운 용산생활이라고 진행을 하는데 용산고 24학번 선배가 진행하고요. 네,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처음 고등학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또 남녀공학, 보통 남녀공학이니까 남녀공학에 있다가 또 일반 남자고등학교 가게 되면 학생들이 굉장히 낯설고 두려움이 앞설 텐데 그 전에 이제 학교가 어떤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과거에도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과거에 진행했었고, 이건 언제 진행되느냐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2월 26일 오후 1시에 이제 슬기로운 용산생활이 진행이 되고요. 요거는 현재 재원생뿐만 아니라 LT 이후에 입반이 확정되신 분들만 보게 될 거고요. 혹시 뭐 입반이 뭐 이렇게 LT를 보더라도 LT를 안 보더라도 이제 입반하려고 하는 분들은 참여 물론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농담 삼아 입반 확정해놓고 안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말. 근데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어머니들의 어떤 그 뭐지? 여러 가지 사정들이 결정되는 걸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혹시 우리 애가 입반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시지 마시고 학생에 굉장히 필요한 프로그램이니까 꼭 참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참고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민감한 부분에 대한 표현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녹화돼서 온라인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선생님들 실명까지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선배들이 직접 선배가 얘기하고 뭐 심지어 뭐 용산고 편의점 있는 거 알아요? 용산고 매점? 카드가 안 돼요. 몰랐죠? 그런 것도 얘기해요. 현금. 그래서 2월 26일 오후 1시 물론 또 안내가 나갈 거예요. 이거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네. 안내 얘기하니까 이제 오늘 꽤 많은 외부생 어머님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이제 재원생이 되시고 나면 저희가 이런 다양한 그 프로그램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안내가 계속 나가요. 좀 읽어주셨으면 해요. 보통 나가는데 뒤늦게 막 이제 나는 이런 게 많이 와서 막 이제 하소연을 하세요. 뭐 애가 과목 몇 개 다니고 그 학원들이 하나 두 개만 보내면 몇 개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진짜 한 문장 한 문장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 만들면 보내드리고 그리고 어머님들을 못 믿어서 학생들한테도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희가 종종 마감돼서 못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제목만 보시고 궁금하시면 그냥 전화로 해주시면 또 전화로 다 읽어드려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적극성 띄워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기타 과목들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들에 대해 선생님들이 영상을 직접 찍으셔가지고 저희 유튜브 나갈 때 같이 나갈 거니까 아마 과목별로 따로따로 나가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 부분만 필요하신 부분만 들으셔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제니퍼 선생님께서 진행하시고요. 일요일날 진행하십니다. 거기 설명에 거기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으니까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저희랑 4년째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이고, 그래서 과학 같은 경우, 과학은 이제 류파인 과학에서 진행을 하는데, 이제 일요일날, 둘 다 이제 일요일날 진행을 하게 되죠. 과학은 지금 현재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분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하시고요. 용산고과학은 따로따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두 분이 나눠서 하십니다. 실제로 용산고 과학 같은 경우는 두 분이 나눠서 하시거든요. 물리화학 쪽하고 지구과학 생물 쪽을 나눠서 하셔서 어떤 선생님이 담임이냐, 메인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 두 과목 중 어떤 게 시험에 어렵게 나오느냐가 사실 결정이 되는데 여기서도 저희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좀 그 과목별 특성에 맞게 한 분이 다 하는 게 아니라 두 분이서 진행을 하십니다. 두 분이서 각각에 맞춰서 진행하시게 되고 영어도 이제 3월달부터 진행을 하게 되고요. 용산고 내신만 진행을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나중에 안내가 나갈 겁니다. 아주 많이 오랫동안 같이 근무하신 제니퍼 선생님 용산고 담당해 주셨고 메가스터디 현재 강의 뛰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분은 저희 유파의 과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어는 파란국어인데 거기 같이 나갈 유인문에 보면 파란국어의 그 설명 프로그램이 되게 자세하게 돼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미 영상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빠르게 이제 영상을 같이 업로드할 예정인데
제가 이제 처음에 설명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좀 담당하시는 저희가 지금 국어랑 사회는 그 학원 유튜브에 영상이 업로드가 업로드가 되어 있었어요.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국어는 들으셨겠지만 사회학사는 들으셨겠지만 좀 더 뭐 자세한 어떤 설명을 필요로 하시면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학뿐만 아니라 과학, 영어, 국어, 그리고 사회, 한국사까지 모든 과목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영상을 전문하게 하려면 당연히 이래야 된다. 저희가 처음에 수학으로 시작을 했어요. 다른 건 없었고요. 저희들이 2학년 오픈할 때 막 영어 선생님 어떻게 할까 막 구하고 국어 선생님 막 섭외하고 이러면서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서 전체 과목이 되게 됐는데 전문학원이라면 그래도 각 내신 과목별로 한 반 정도의 클래스는 적어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겠고. 그래서 시간표가 이렇습니다. 겹치지 않게 해놨습니다. 수학은 수요일, 토요일, 그 다음에 국어는 이때, 그 다음에 통상국사, 그러니까 국어는 화요일 날 요건데 두 분이서 이제 2시간 나눠서 들어가시게 되겠고요. 통상국사는 이제 토요일 날 저녁 때 진행을 하고, 일요일 날 통합과학과 영어가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타임테이블 구성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이제 정보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월목 금에는 자습실에서 공부하는 거예요.